자, 이 차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저는 이 차에 진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볼 수 있는 곳이라면은 뭐 전시장이든 시승 행사든 가리지 않고 찾아갈 정도였죠. 오늘 준비한 차는 제기어의 F타입 쿠페 B380 모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제기어의 스포츠카 F타입 쿠페 B380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사실 F타입이라는 모델 자체는 나온 지가 꽤 됐죠. 지난 2013년, 2012년 그때 처음 출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차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처음에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그리고 광고가 시작됐을 때 모든 순간에 다 굉장히 빠져들었던 차입니다. 그만큼 정말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정말 악당 같다는 그런 생각이 확 와닿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F타입의 광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톰 히들스턴이라든가 마크 스트롱, 벤 킹슬리와 같은 유명한 헐리우드 악역 출신 배우들, 악역 배우 출신들을 총동원을 해서 이 차가 악당에게 어울리는 차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은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악당하고 닮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죠. 좀 흥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나요? 자,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준비한 이 모델은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진한 모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날렵한 형태로 바뀌었어요. 약간 니은자 같은 이 주간주행등 LED 라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이 가운데 있던 라이트 부분이 LED로 바뀌면서 더 라이트의 면적도 좁아지고 더 날카로운 눈매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범퍼 아래쪽에 있는 이 범퍼 립도 조금 더 공격적이고 더 건메탈 컬러가 적용이 되면서 더 공격적이면서도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한층 더 스포츠카다운 그런 면모를 갖췄고요.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날렵하고 매끈하게, 그리고 헤드램프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낮아 보이고 더 과격해 보이는, 더 섹시한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램쉘 타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F타입에서는 그런 클램쉘 타입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딱 맞물리는 듯한, 그래서 앙 담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 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릴이 너무 멋있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무광의 건메탈로 마감이 된 이 색깔, 그리고 번호판은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실 텐데 번호판 아래쪽에 F타입이라고 또 레터링도 새겨놨어요. 이런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정말 섹시해 보이는 앞모습, 앞에서 딱 봤을 때 저거는 진짜 매력적인 악당이구나 라는 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 진짜 힘들게 내리고 있죠. 사실 제가 예전에 289 G4를 탈 때도 이렇게 힘들게 타고 내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F타입만큼은 타고 내리는 게 정말 좀 힘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타고 내리는 게 조금 힘든 그런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V6 슈퍼차저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V6 슈퍼차저 엔진이 다른 엔진들에 비해서 좀 유독 무거운 편이에요. 이 차에 사용된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더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차는 엔진 때문에 유독 좀 무거운 편입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거의 한 1700kg, 1.7톤 정도 되거든요. 경쟁 모델들인 718 박스터 S라든가 BMW의 G4, M40i나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200kg, 300kg 가까이 무거운 그런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 배분,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운전석을 최대한 뒤쪽으로, 그리고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야 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타고 내리는 것만큼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요 옆부분, 요 덕트 부분에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매끈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규어 이 로고를 자리를 해서 조금 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를 했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F타입을 볼 때 푹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 바로 이 뒷바퀴 부분, 휀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르쉐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투툼한 フェン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정후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차의 모든 매력 포인트는 다 이 빵빵한 フェン더 쪽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여러 차종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딱 숨어 들어가는 이런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포츠카로서의 여러 디자인 요소와 기능을 충실히 갖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뒷모습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말 빵빵한 뒷바퀴 휀더 정말 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 부분 때문에 이 F타입을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뭐 일단 저의 이 약간 좀 팬심 같은 이런 소감은 둘째 치고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예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 테일램프 디자인입니다. 사실 제규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시그니처 디자인 한 줄로 쭉 가는 사이에 반원이 있었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반원 디자인에 각을 줬어요. 이 각을 주면서 제조사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는 서킷에서 볼 수 있는 CK인 코스, 이 테크니컬 코스라고 하는 요 연속되는 코너를 형성을 한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규어가 가지고 있는 레이싱 헤리티지를 이렇게 디자인에다가 반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꽤 무시를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규어라는 브랜드 자체는 이 모터스포츠 쪽에서 특히 F1이나 여러 레이싱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배기구가 두 개 자리를 하고 있죠. 지금 이 380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데 위 상위 모델인 R 모델로 가게 되면은 양쪽으로 두 개씩 총 4개의 배기구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디자인의 완성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F타입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스포일러입니다. 사실 스포일러가 아까 옆에서는 펼쳐놨었지만 지금은 닫았죠. 닫은 이유가 옆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뒤에서 볼 때는 이 전체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만 올라오기 때문에 저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앙증맞은 각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분명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올라왔을 때 그렇게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쿠페 대신에 컨버터블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긴 스포일러가 펼쳐지는데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되는데 굉장히 조금 열리죠. 좌우가 상당히 짧고 이 안쪽이 상당히 깊은 편인데 이 깊다는 것이 FR 미드십 방식의 스포츠카 치고는 상당히 깊은 거지 트렁크의 면적, 트렁크의 넓이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대체로 빼는 추세이긴 한데 스페어 타이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페어 타이어를 빼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스페어 타이어를 뺀다고 하더라도 골프채를 싣거나 뭔가 많은 것을 싣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분명 단점이지만 이런 형태의 차들이 트렁크에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이번에는 블랙박스도 영어야? 네, 이번에는 제규어 F타입의 실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가 스포츠카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높이 자체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재원표를 한번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전체 길이는 4482고요. 전체 높이, 전고는 1311, 이 폭은 1923입니다. 전고가 1311, 굉장히 낮죠. 아까 옆모습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쪽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무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낮게, 루프도 더 낮게, 그리고 더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낮은 그런 공간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썬루프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썬루프가 그냥 유리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닫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테스트를 할 때 이
가림막은 열고 하니까 지금 가림막은 열어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글라스 루프 때문에 이 안이 온실이 돼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동만 걸어도 이 소리, 배기음이 굉장히 우렁차게 들어옵니다. 밖에서 이 배기음만 해도 상당히 큰데 엔진 이 앞쪽에서 오는 진동과 소리도 꽤 우렁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일단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배기음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 즐기고 일단은 실내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 천장 쪽이 완전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썬루프가 있던 모델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열리지는 않고 그냥 글래스 루프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밖을 보는 건 굉장히 좋기는 한데 확실히 좀 뜨겁기는 하네요. 자, 이제 스티어링 휠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초창기의 F타입하고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변속기가 전자식 변속기로 들어간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우가 비대칭, 그래서 조수석 쪽에서는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야지,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야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런 항공기 같은 이런 가운데 이 송풍구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일단 F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내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 자체가 항공기도 아니고 전투기 콕핏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라든가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지금 설정 온도나 바람의 세기를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돌리는 형태, 그리고 그 밑에 오토 에어컨이나 에어컨 모드, 내기 외기 전환, 비상등 이런 버튼들은 비행기 버튼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 놔서 상당히 전투적인, 말 그대로 전투적인 그런 인테리어 구성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시동 버튼하고 요즘에는 이제 시가잭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커버만 있죠. 커버만 있는 이 12V 파워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스노우나 이제 빙판길, 빗길, 눈길 모드나 혹은 스포츠 모드 혹은 노멀 모드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도 이 전투기나 이제 스포츠카가 아닌 그냥 레이스카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기어 노브 오른쪽에는 요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요 몇 개 안 되는 버튼이 이 차의 핵심이 되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버튼 중에서 하나는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배기음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사실 이 F타입은 이 배기음을 상당히 공들여서 만든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는 뒤에서 막 팝콘도 빵 터지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사운드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꽤 공격적이에요. 다른 스포티한 모델들, 스포츠카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배기음만큼은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매력적인 이 배기음을 보여주지만, 이 버튼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진짜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배기음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 아래는 이제 오토 스탑앤고 를 끄고 켜는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포일러, 아까 말씀을 드렸던 펼쳐지면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스포일러를 작동을 하는 이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할 때는 시속 120km를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이 펼쳐졌던 것이 시속 80km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닫히고 이렇게 작동을 하지만 이 버튼을 눌러서 직접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속도에서도 플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터치의 느낌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고요. 사용하는 것 자체가 꽤 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듀얼 이 다이얼하고 이제 싱글 다이얼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도를 전체 화면에 띄울 수도 있고요. 미디어나 운전자 지원 모드 이런 것들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는 랜드로버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같은 그룹사에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일단 시인성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전 모델을 타봤기 때문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형태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딱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여기를 꽉 채울 필요가 없기는 한데, 예전에는 또 굵직하게 푹신푹신한 가죽이 들어가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아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테두리에만 지금 크롬이 들어갔거든요. 테두리하고 송풍구 쪽에만 이렇게 크롬이 들어갔는데, 도어 손잡이도 예전에는 크롬 컬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이 적용됐다는 점,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내 자체가 2열이 없고 설명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되게 좋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 드라이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직접 이 차를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V6 슈퍼차저 엔진, 3리터 V6 슈퍼차저 엔진과 함께 8단 퀵시프터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는 약 46.9kgm/M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세부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P380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최고 출력 380마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하위 모델인 이 P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300마력을 발휘를 해요. 반대로 상위 모델인 R 모델인 같은 경우에는 500마력이 넘는, 500마력을 훌쩍 넘는 거의 500마력 중반대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 P38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이 기본형 모드, 일단 기본 모드인 노멀 모드에서는 꽤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좀 많이 낮아서 타고 내리는 거에서 약간 좀 힘들어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타고 나면은 운전하는 것 자체는 꽤 편안하고 또 꽤 안락해요. 그런 차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합니다. 이 차가 처음에 탈 때는 좀 딱딱하지 않을까, 좀 하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보면은 그렇게까지 하드한 차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세단이나 뭐 SUV나 이런 차들과 비교하면은 분명 굉장히 하드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데일리로 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편안함을 선사를 해주는 것도 꽤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편안함을 깨는 요소가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시트입니다. 이 코브라형 세미버켓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할 때, 과격한 주행을 할 때는 분명 이 시트의 덕을 봐요.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 데일리 주행을 할 때는 이 시트가 분명 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차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분명 데일리로 타도 괜찮을 만큼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여주지만, 이런 차를 그렇게 타는 거는 이 차가 갖고 있는 성능에 굉장히 미안해지는 그런 요소인 거죠. 기어 변속기를 왼쪽으로 꺾어주면은 일단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레버를 한 단계 내려주면은 다이나믹 모드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달릴 준비가 끝난 거죠. 지금 75, 80 사이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RPM이 계속 3000에서 4000 사이, 상당히 높은 RPM을 끌고 가면서 달리라고
달리란 말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스포츠 배기까지 작동을 시켰고요. 밟아보기 시작을 하면은 5500, 6500 RPM까지 순식간에 엔진 회전 속도를 높이면서 차가 진짜로 튀어나가요. 사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엔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엔진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속도만큼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차가 앞뒤 좌우 이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차선을 바꾸거나 이 급격한 코너를 돌 때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미드식 구조에서는 탑승자가 중심보다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뒷바퀴가 엉덩이 밑에서 이렇게 날뛰고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하면서 무게중심이 틀어지게 되면은 정말 많이 움직인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G4를 타면서 짜릿하면서도 좀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실 그런 맛에 이런 차를 탄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차는 지금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티한 주행이나 트랙에서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일상에서는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급가속을 할 때 터지는 이 배기음은 이 차를 계속해서 밟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감성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감성마력을 이 우렁찬 배기음을 이용을 해서 정말 잘 자극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이런 차를 좋아하는 너희가 어떤 포인트에서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배기음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엑셀을 밟았다가 놨을 때 RPM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이 퍼버벙 하는 이 배기 팝콘 소리, 이 팝콘 소리도 은은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날카롭게 들려와요. 어딘가에서 막혀서 들려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 뒤에서 스피커 틀어가지고 퍼버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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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소리에 중독돼서라도 이 차를 타면은 얌전하게 운전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약 8.6km/L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없겠죠. 이런 차를 타면서 연비 주행을 한다는 거는 뭐 거의 돛 닦는 수준으로 정말 괴로운 일일 것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의 수치만 기억을 하시고 그 연비를 내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편의 장비는 조금 부족해요.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기는 한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때는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뭐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있는데 차로 중앙 유지 보조가 없어서 장거리를 갈 때는 더 편한 차를 따로 구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차를 타고서 재미없는 순간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연비가 문제죠. 사실 랜드로버하고 같이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는 차와 서비스 센터에서 나오는 차 이렇게 좀 이미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 고장 이슈만 없다면은 참 매력적인 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규어의 F타입 쿠페 P380 퍼스트 에디션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섹시한 라인과 멋진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재밌는 운전의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귀를 자극하는 이런 굉장히 우렁찬 배기음이 장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 모델 대비 유독 무거운 공차 중량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격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최하위 트림인 P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약간은 되는 금액, 최상위 트림인 F타입 R로 가면은 2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쿠페와 컨버터블을 모두 즐길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그 가격의 갭 그리고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당의 매력이 분명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포츠카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물론 이 정도 되는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금액의 한계가 조금 더 높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스포츠카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F타입도 상당히 매력적인 차이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지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